역류성 후두염이란 무엇인가요? 역류성 식도염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위 속에 있는 내용물은 위액과 위산을 포함한 위의 소화효소들 이런 것들이 거꾸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역류성 후두염은 뭘까? 후두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식도의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니까 명치 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식도를 타고 거꾸로 올라오는 겁니다. 식도는 평상시에 완전히 밀착되어 닫혀 있기 때문에 식도와 위에 연결되는 부분이 헐거워져서 역류가 만약 일어났다고 그러면 아주 쉽게 입구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식도 입구의 바로 앞에는 성대를 포함한 후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산의 내용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위산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염산에 해당되는 강한 수소이온 농도 pH가 1 내지 2 되는 강한 산이기 때문에 식도 입구 쪽의 살이 벌겋게 부어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대의 맨 뒤쪽이죠. 성대의 맨 뒤쪽엔 성대를 열고 닫아주는 물렁뼈인 피열연골, 다른 말로 못불연골이 쌍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점막이 부어오르게 되면 무게가 무거워지고 동작이 둔해지는 거죠. 근데 성대는 숨 쉴 때는 열려 있다가 소리 낼 때와 식도가 열려 음식을 삼킬 때는 닫히는 계속 쉬지 않고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을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일 때 살이 무거우면 서로 마찰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역류성 후두염에서 느끼게 되는 증상. 나는 여기 가래가 붙어서 안 떨어져 라는 이물감이 생기게 되겠죠. 자꾸만 목을 가다듬게 됩니다. 없어진 것 같다가 침을 삼켜보면 아직도 여기 뭐가 남아있는 이물감이 있는 거예요. 물을 삼키면 물이 넘어가면서 그 점막을 매끌매끌 촉촉하게 적셔 윤활작용을 해주니까 1, 2분 정도는 이물감을 잊을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침을 삼켜보면 여전히 여기 뭐가 매달려 있다는 거죠. 가래인가 보다. 그리고 헛기침을 하면서 뱉어보면 거품 같은 침이 나올 뿐 실제 가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물감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게 점점 붓기가 증가되어서 성대의 완전한 접촉을 방해할 정도로 뒤에가 무거워지면 이때부터는 소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말이 모여서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약간 바람이 새면서 흩어지는 소리가 나네. 기시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대가 붙지를 않아요. 접촉이 잘 안 돼요 하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되고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목소리를 직업으로 전공으로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리에 힘이 없어지고 성대가 딱 붙질 않게 되니까 바람이 새 나가서 발성 시에 호흡이 짧아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폐활량이 줄어들었나 봐, 운동 부족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폐활량은 멀쩡한데 성대에서 공기를 제어를 해주지 못하니까 바람이 새 나가서 마치 결절이나 폴립이 생겨 성대에 접촉을 방해하듯이 성대 뒤쪽이 열림으로써 음이 새는 겁니다. 따라서 강하게 눌러서 접촉을 시킬 땐 소리가 나는데 야금으로 하려고 하면 새 나가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내 목소리 망가졌어. 나 성대 이상해졌어. 근데 그것이 성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래쪽에서 거꾸로 올라와 성대의 뒤쪽을 붓게 만든 위산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역류성 후두염은 목소리를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한테는 아주 불편하고 없애고 싶은 그런 존재인데 이게 부어오르는데 하루아침에 확 붓는 게 아니라 서서히 부어오르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이미 빙산의 꼭대기만 수면으로 올라온 경우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붓기가 완전히 빠져 성대 뒤쪽이 가벼워질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위산, 위 내용물의 역류이므로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올라오지 못하게 하면 되겠죠. 올라오는 경우는 1. 위산이 많은 사람, 원래 위염, 위궤양 등의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력, 불규칙한 식생활. 불규칙한 식생활이라고 그러면 과식을 해서 트림이 올라올 정도로 많이 먹는 경우가 제일 대표적일 거고요. 체해서 토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위 속에 내용물이 있는데 바로 누워버리고 자거나 엎드려서 위에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은 굶었을 때입니다. 공복이 12시간 이상 지나가게 되면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위액을 분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위액은 흡수되거나 아래로 내려가 버리지만 일부가 거꾸로 올라올 수 있으니 오래 굶는 것도 항상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한 식도와 위 사이에 원래 조여주는 관략근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무슨 큰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호식품으로 따지면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의 섭취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관략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류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역류성 후두염을 잡는 방법은 식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자. 그리고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같은 기호식품의 섭취를 줄이자.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제 시간에 양껏 적당히 과식하지 말고 식사를 일정하게 하자인데 이 산업사회에 바쁘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식사를 그렇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킨다면 그리고 만약 심한 경우 적절한 약제를 투여하는 제산제나 위산역류 억제제 등의 약제를 보조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꾸준히 치료하면 역류성 후두염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